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오전 7시 2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을 오늘도 좀 일찍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은 제목이 두 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제목부터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좀 눌러주십시오라고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제목 말고 두 번째 제목을 여러분께 먼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송 제목은 이겁니다. 이제 곧 윤석열 하야 요구가 거세게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두 번째 제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제목부터 방송을 시작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좋은 국정원장은 빠져나갔지만 미련한 김용빈은 감옥에 갈 것이다. 김용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자, 사람 보고 미련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점잖지 못하지만 그러나 미련한 건 미련한 거고 그리고 머리가 좋지 않은 건 머리가 좋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말해야 하는 것이 기자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방송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원장 후보로 추천한다고 그래서 주접 떨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주접 떨지 말고 당신들이 지금까지 해온 대한변협이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보면 당신들은 문 닫아야 돼. 주접 떨지 말고 문 닫아라고 했는데 어제 대한변협에서 대법원장 후보로 조희대 씨, 이종석 씨, 이광만 씨 등 5명을 추천했다는 겁니다. 읽어볼 필요 없어요. 참신한 인물이 아니고 개혁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숟가락 얹지 말고 그냥 이런 건 누구든지 추천해요. 이런 유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추천할 수 있어요. 대한변협은 숟가락 얹지 말고 그냥 빠지세요. 그리고 대한변협은 문 닫는 게 정답입니다. 자, 대한변협은 말입니다. 이런 걸 어제 이렇게 추천하지 말고 어제 이랬으면 국민들부터 박수를 받을 겁니다. 어쩌으면 자, 이분이 지금 대한변협 회장님이 김영훈 씨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발표했으면 너 박수를 받았을 거다. 아마 다음에 대통령 될지도 모를 겁니다. 김영훈 대한변협 회장이 왜 변호사 대법원장을 왜 꼭 변호사 판사만 해야 돼요? 개혁적인 사람 많아요. 우리 판사들 사법고 시분이라고 달달 외우기만 했지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개혁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하나 낼게요. 대한변협에서 법을 하나 내겠습니다. 대법원장은 변호사 자격증이 필요 없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대법원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 판사들은 또 법조인들은 법조문만 달달 외웠잖아요. 그리고 과거 얘기만 하잖아요. 개혁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변호사 회장이지만 변호사들 실력 형편 없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은 변호사 아닌 사람도 됩니다.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됩니다. 라고 발표했다면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다음번 대통령 될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못할 겁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어떤 데인 줄 알아요? 기득권, 밥통 지키는 데는 아주 국민의 인권, 정의 이런 건 전혀 상관없어요. 자기 밥그릇 지키는데 급급한 사람들이 대한변호사협회 사람들입니다. 젊은 변호사들이 먹고 살겠다고 로톡이죠. 못하게 막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할 때 선거 공약이 뭔지 알아요? 로톡 맞겠다. 젊은이들 젊은 변호사들이 활발하게 좀 밥벌이 하겠다는 거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인간들이 대한변호사협회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점잖게 충고합니다. 대한변협은 숟가락 얹지 말고 그냥 문 닫으세요. 그게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공헌하는 것이 대한변호사협회가 문 닫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법원장은 사법고시 보기 위해서 법조문이나 달달 외웠던 판사 나부랭이들이 대법원장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지켜보니까 아주 이 변호사, 검사, 판사 아주 공부 안 한 대표적인 직종의 인간들이 검사, 판사, 변호사입니다. 창의력이라고는 조금도 없어요. 개혁이라고는 조금도 얘기하지 않아. 왜? 법조 맨날 달달 외워가지고 전부 과거형이야. 앞으로 뭐 하겠다, 개혁하겠다 이런 거는 머리가 들어오질 않아. 머리가 없어. 큰일입니다. 가장 머리 나쁜 인간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더라. 그런 인간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게 비극입니다. 어제 아쉽습니다. 그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어제 딱 이랬으면 우리 변호사들이요 법조문만 달달 외웠지 전혀 무식합니다. 개혁적이지 못해요. 대법원장은 우리가 법을 하나 낼게요. 대법원장은 변호사 필요 없습니다. 라는 법을 내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김용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다음번에 대통령 됩니다. 자, 대한변호사협회는 문 닫으세요. 주접 떨지 말고. 다음 뉴스 갑니다. 이 숫자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이 숫자 뭔지 아시죠? 대한민국 사전성금에서 나오는 세계문화유산이랍니다. 69대 31. 이거 또 나왔어요. 매번 나와. 왜 사전성금에서만 이런 게 나오느냐고요. 국민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제 흥분하고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여론이 지금 비등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요. 이겁니다. 부정선거 잡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관해서 공병호 박사가 매일같이 보도하고 있는데 공병호 박사의 견해를 보여드립니다. 부정선거를 잡아내지 못하면 앞으로 어떤 결과가 올까?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에 대하여 공병호 박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공병호 박사님의 유튜브 채널에서 잠깐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제목은 2024년 총선 어떻게 주무를 것인가, 무지하게 짓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잠깐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내부 조력자가 있을 때만이 통합선거인 명부가 위변조됩니다. 이렇게 변호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뭐라고 이름 실토한 건가 하니까 내부 조력자가 있으면 외부 해킹을 통해서 통합선거인 명부를 위변조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럼 내부 조력자가 있느냐? 내부 조력자가 있는 게 아니고 내부에 쌓이 그냥 뭡니까? 그냥 다 조작을 해버리니까. 제야 전문가 이야기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굉장히 익숙한 한두 사람이 조작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까 2024년도에 이 양반들이 얼마 정도 조작을 해가지고 몇 석 정도 가져갈 것 같냐. 저는 개헌선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헌법 개정선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인간들은 뭐라고 이런 판결했는 거 아니까 조금 조작하나 좀 많이 조작하나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밖에 화끈하게 조작하는 겁니다. 왜? 윤석열이 못 건드리니까. 국민의힘의 김기현이 뭡니까? 죽을 상을 하더라도 절대 부정선거 이야기 못하니까. 윤석열은 절대 부정선거 안 다룰 테니까. 그러니까 그냥 병신머저리라고 보고 뭡니까? 국민들 절대 저항하지 않으니까 그냥 확실하게 조작하는 겁니다. 조작하는 김에 뭐 이런저런 이번처럼 고민할 거 없고 그냥 개헌선 3분의 2 정도 확보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좀 딱 장악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임기를 마치는 것도 의문시가 되네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우익을 완전히 장악하는 겁니다. 그때 정도가 되면 저도 방송을 못 하겠죠. 자, 여러분. 자. 공병호 박사는 이제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개헌선을 넘길 것이다. 야당이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개헌선을 막지 못하고 그러면 탄핵되고 자기 임기를 마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계십니다.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공병호 박사의 그 견해가 아니라 이상로의 견해, 제 견해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제 견해입니다. 자, 제 견해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머리 나쁜 집단 중에 하나가 검사, 판사, 변호사다. 이들은 앞날을 내다보지 못한다. 과거에 그 법조문만 달달 외워서 고등고시 봤어요. 사법고시 본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창의력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알아요. 본능적으로. 무엇을 아느냐. 자기의 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윤석열 이분도 저 서울대나 법대 나왔어요. 그리고 검찰총장까지 한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가 내년 4월 10일 이후에 쫓겨나려고 생각하고는 안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보는 아니니까. 서울 법대 나왔거든요. 바보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서울 법대 나왔고, 그리고 검찰총장까지 했으니까 창의력은 없어요, 물론. 창의력, 개혁적 이런 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감옥 가거나 자기가 하야하는 그러한 결과를 원치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추측입니다, 여러분. 이상로의 추측입니다. 두 사람을에게 뭐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아니면 눈길을 보냈던 두 사람의 시그널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런 시그널을 보냈을 가능성이 있어요. 4.15 부정선거는 건드리지 마라. 구체적으로는 말 안 했어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정원장과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두 사람에게 시그널을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묵시적으로라도. 첫째는 4.15 부정선거는 건드리지 마라. 대신 앞으로의 선거는 투개표 조작 못하게 막아달라. 라고 하는 시그널을 두 사람에게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 한 사람은 국가정보원장, 또 다른 사람은 김용빈 중앙선거원의 그 사무총장에게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국가정보원장의 얼굴은 보여주지 않겠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은 잽싸게 알아차린 겁니다. 정보기관이니까. 내 임명권자인 윤석열이 4.15 부정선거를 언급하는 건, 과거를 언급하는 건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떡하냐. 오케이. 그러나 부정선거가 일어나면 윤석열도 오래가지 못해.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막아야 되겠어. 라고 해서 발표한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스템이 취약하다. 사전선거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 라고 하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아주 야근 사람입니다. 과거는 묻지 않아. 왜? 과거는 윤석열이가 싫어하니까. 그러나 과거는 내가 들여다보지 못했어. 그러나 내가 해킹을 해보니까 뻥 뚫려 있어. 그러니까 사전선거 폐지하시오. 라고 국정원장은 빠져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김용빈이 이 사람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가장 머리 나쁜 인간들이 검사, 판사, 변호사라고 눈치를 못 채. 그런 눈치를 못 채. 말 안 해도 알아서 겨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말 안 해도 저 사람은 4.15 총선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라도 부정선거를 막으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눈치를 챘었어야 되는데 그 눈치를 못 챘어요. 미련하다는 거죠. 미련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미련한 거예요. 그냥 가갖고는 판사니까 공부한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니까 관용차도 좋은 거 나오고 얼마나 밑에 부하들이 아부하겠어요? 이거 사전선거 문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설마 내가 지금 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부정선거 하겠어? 너들이? 그냥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밑에 부하들을. 지금 이 사람은 당황할 겁니다. 미련합니다. 이 사람은.
머리가 나빠요.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머리 나쁜 지금 이 인간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라고. 과거만 따져. 미래를 못 따져요. 그러니까 국정원장은 보세요. 딱 눈치 빠르게 딱 읽었잖아요. 딱 과거는 잊으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러나 앞으로는 잘하세요. 국정원장 싹 빠졌어. 이 김용빈이도 그랬어요. 과거를 그래야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국정원장처럼. 여러분 과거는 잊지 마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를 싫어해요. 과거는 잊지 마세요. 그러나 지금 내가 선거관리를 할 때에는 하는 이 중앙선거 이 순간부터는 부정선거는 하지 말아야 되죠. 철저하게 막았어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막을 만한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 윤석열 대통령이 시그널을 잘못 읽었고, 두 번째로는 그거를 부정선거를 막을 만한 이 고도의 지식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거죠. 그러니까 월급 많이 오고 뭐 밑에 사람들이 막 뭐 그 자동차 주고 뭐 하고 하니까 법인카드 주고 뭐 하니까 아 그냥 그렇구나.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데 너희들이 부정선거 하겠어? 라고 한 사람이 김용빈이라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이죠. 여러분 미련한 사람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감옥 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김용빈 씨에게 당신들 자식도 있을 거 아니냐. 사표 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만두라고. 그 자리는 김용빈이가 가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창의력이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게 없어요. 자, 제가 여기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구하는, 이렇게 사람의 인재를 구하는 그런 시기에 제가, 누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 여러 몇 다리를 거쳐서 추천을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가면 확실하게 막을 겁니다. 그리고 추천한 분이 있어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만, 그는 군 출신입니다. 군 장성 출신이에요. 그런데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분을 채택하지 않았어요. 제가 왜 군을 추천하느냐? 군은요,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보통의 루틴한 방법 가지고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걸 기습할 방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군입니다. 제가 추천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근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가장 머리가 나쁜 최악의 선택이 검사, 판사, 변호사 중에서 택하는 것이 가장 최악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최악의 선택을 했고 김용빈은 자기의 분수도 모르고 그냥 덥석 받았어요. 아마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일 겁니다. 아차 싶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머리가 나쁜, 이 바보는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자기가 탄핵당하고 쫓겨나가 일을 하겠어요? 이 미련한 인간이 눈치를 못 채고 일을 못 한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정원장처럼 과거는 묻지 마세요. 그러나 사전선거 폐지하세요. 라고 했으면 김용빈이는 빨리 알아차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인간이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왜? 법조문이 없으니까. 민법이 없고 형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도장 찍어서 올라오는 거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니까. 김용빈이 때문에 어떻게 되냐? 김용빈이 때문에 다음번 제목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용빈이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방송에 대해 두 번째 제목입니다. 김용빈이 때문에 이제 곧 윤석열 하야 요구가 거세게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눈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립니다. 가장 머리 나쁜 인간들이 판사, 변호사, 검사예요. 그리고 창의력은 조금도 없어요.
판사, 검사, 변호사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걸 못하기 때문에 이제 곧 윤석열 하야라는 요구가 거세게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제가 거짓말 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이따 방송해 드릴, 2부에서 방송해 드릴 내용입니다. 왜 윤석열 하야라는 얘기가 나오냐? 김용빈이 같은 미련한 인간을, 머리 나쁜 인간을, 눈치 없는 인간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4월 혁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국민힘만 믿고 있으면 3년 뒤에 이재명이 대통령 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누가 되냐? 문재인이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이 대통령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내년 4월 10일에는 우리 모두 애국적인 사람들이 많이 국회에 들어가야 합니다. 총선 출마자를 모시겠습니다. 내일로 미래로라는 정당의 저는 최고위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감투를 많이 썼어요. 대변인입니다. 그리고 인재영입위원장입니다. 내일로 미래로에서 4월 10일 총선 출마자를 모십니다. 이 전화번호로 저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생활인입니다. 저는 방송을 해서 생활을 영위하는 직업인입니다. 독립언론인도 직업인이죠. 제게 자그마한 금전적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보내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국내에서 보내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서 저를 후원해 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영상 하단에서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 들어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장으로 우병우를 추천한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우병우 그 또한 검사입니다. 그 카르텔 속에 존재한 사람입니다. 이 기회에 뭐 시간은 없겠습니다만 이 기회에 우리가 좀 파격적인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법고시 출신들이 이렇게 설치고 깽판 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예.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당하고 관심 없는 척 합니다. 이분의 특기가 이런 자기가 저지르고 딴청 피는 게 이분의 특기입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내각이, 당에서 잘 민심을 살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딴청을 잘 펴요, 아주.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있었냐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비겁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비겁한 사람이 목사님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 속에서 윤석열을 지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윤석열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4.15 부정 수사하라. 사전선거 폐지하라는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근데 매일 광화문에서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매주. 지켜줘야 한답니다. 예. 자, 여러분, 좀 이따 방송 제목, 이거 한 10분 후에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10분 후에 방송 제목이 이겁니다. 이제 곧 윤석열 하야 요구가 거세게 일어날 것이다. 제 추측입니다. 근데 제 추측이 맞을 거예요, 여러분. 한 10분 후에 방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10분 후에 뵙겠습니다.